2024년 7월 20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팅기입니다. 네, 주말 좀 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장이 마감된 이후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좀 중요도가 있을 만한 이슈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는 체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어, 같이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 순서대로 좀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체크를 해보시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일단은 전 세계가 먹통됐다는 내용들. 순식간에 대혼란이 빠졌다. MS의 클라우드 먹통. 세계가 멈췄다. 뭐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이제 기반이 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일부 뭐 개인 PC뿐만 아니라 어 방송, 금융 뭐 등등 엄청나게 막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항공 쪽, 그리고 이제 금융 쪽, 그쪽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안 쓰는 그런 곳이 없죠, 이제는. 뭐, 이제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이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꽤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공권 발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면서 일단 문제가 조금 많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보안 쪽에 이제 주목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안 관련주들 한번 뭐 모니터 앱이라든지 CQ센이라든지 정보 인증이라든지 뭐 등등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안 쪽에 체크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이제 업데이트로 인해서 일단 진행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왔던 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업체에 대한 이제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윈도우 10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특정한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가 이제 충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이게 뭔가 악성 코드 뭐 그런 게 아니라 백신 회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이 충돌하면서 이제 IT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해킹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백신 그런 이제 해킹이나 그런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을 하려고 만든 백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백신 프로그램에 해킹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내용들이 좀 있다. 그래서 보안 쪽에 대한 이제 내용들, 여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보안 쪽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국내 보안 쪽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한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바이든은 다음 주 선거 유세에 복귀할 것이라고 캠페인에서 밝혔다. 아, 자, 일단은 이제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해외 이제 뉴스인데요. 이게 어제 이제 그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바이든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부터 12시 뭐 1시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보여줬었던 이제 약간 지도자 스타일의 그런 행보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줬을 때 굉장히 조금 지지자들에게 약간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어제 보면서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임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적인 좀 계속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허공에다가 악수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를 막 러시아 푸틴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 뭐 이상한 계속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뜬금없는 갑자기 무슨 유령을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의 민주당 쪽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사실상 그 마음대로 떠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해리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널 리서치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당선될 확률을 이제 따지고 있는데 바이든은 9%, 트럼프는 거의 40몇 프로까지 뛰어 올랐고요. 해리스는 이제 20% 이제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트럼프가 굉장히 크게 유세를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바이든이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다? 그거는 뭐 지겠다라고 요즘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지겠다는 뜻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한 수치지만 민주당 쪽에서 안 되모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내용들이 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비디아의 HBM3 양산 이제 평택 4공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번에 이제 HBM,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 HBM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이거 기자분이 조금 애매하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삼성의 엔비디아행 HBM을 양산한다. 평택 4공장 디랩 전용 전환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승인 테스트 통과, 화성 17라인에서 생산 현상. 이제 요거 내용이 저번에 중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내용이 나왔었던 거였는데 내용을 조금 이제 보면은 어 여기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 8단의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화성 17라인 HBM 전용 D램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을 공급한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성공을 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OK를 떨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그게 거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오케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쪽하고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 진심인 거는 확실해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뉴스들이 괜히 나온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찌라시들을 그냥 넘겨버리는 내용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어떠한 이제 그런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너무 섣불리 그런 뉴스들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기업 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한적인 내용을 나오는데 저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쪽하고 확실히 좀 지금 연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도 삼성전자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깐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일단 가능성이 있는데
기사에서는 사실 좀 이런 단독이라는 이런 거를 좀 붙이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평택 사공장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진심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틱톡 2030년까지 K컬처 지출 2배 증가 1430억 원 달러 전망. 틱톡이 어떻게 보면은 그 쇼츠 문화를 조금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쇼츠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이제 쇼츠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되게 짧은 영상들, 그러니까 긴 영상들을 못 보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쉬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긴 영상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긴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애초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틱톡의 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한 것도 우리나라도 좀 한몫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쪽의 업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국내랑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졌는데,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틱톡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너무 빠르게 뭔가에 흡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든지 뭐 좋은 것들이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재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틱톡 쪽에서 이제 주목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틱톡의 주목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틱톡 관련주들, 틱톡 샵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 틱톡에서 이제 메이저급으로 활동하는 그런 인물들은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근데 팬덤이 조금 이제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CNN에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장이 마감되고 이후에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일단 장중에 나왔었던 내용으로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조금 올라갔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과거 젤렌스키를 만났을 때도 어 사실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왜냐면 이제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정치적인 걸로 조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너무 좀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한 나라의 이제 국가의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잘 알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만 본다면은 트럼프는 어쨌든 종전을 조금 빠르게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입장의 견해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다. 다만 뭐 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사실 조금 이용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조금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재건 쪽에서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뉴스로 인해서 이제 재건 쪽에서 좀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괴적 인플레 끝내 금리 곧장 낮출 것.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죠?
근데 요번에 좀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첫날에 이제 물가를 낮춰서 이제 합당한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트럼프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은 효과적인 효율을 못 낸다고 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이제 CEO적인 그런 생각이 과거에 좀 있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으로 따진다면은 친환경차가 아니라 내연차를 사용한다든지 그죠? 뭐 기름을 석유나 기름을 사용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또 자동차가 또 잘 굴러가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로 약간 접근을 하려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석유 섹터라든지, 그죠? 방산 섹터라든지, 그리고 자국민을 굉장히 조금 아끼려는, 그리고 자국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 인근 국가들이 미국을 조금 터치를 한다든지 뭔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있어서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휘발유나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부분들, 원초적인 이제 근본적인 원자재들이나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일단 바이오 쪽이나 그리고 AI 쪽, 발전은 하되 근본적인 원자재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고,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기다릴 정도의 금리를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좀 변화를 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래서 흐름상으로서는 이제 거의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섹터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라든지 그죠? 그리고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주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00일에 저희 애기도 지금 사실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이것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기침을 계속 합니다. 이게 이제 영유아도 마찬가지인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환절기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고 습하고 에어컨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키트라든지 또 이게 조금 부각이 되면은 코로나 100일에 마이코플라즈마, 그죠? 대표적으로 뭐 폐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지금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되는 뉴스라고 생각해요. 그냥 넘어가는 뉴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다시 또 섹터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노바티스마저 뛰어는 비만 치료제 시장 바이오테마디에 바뀌나.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비만 관련주들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면 국내 시장에서 이제 메인 섹터가 없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의 이제 모멘텀이나 밸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 릴리, 젯바운드 같은 이제 GLP 애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만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비만인 사람들이 많고 애초에 이제 당뇨병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로슈 같은 경우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고, 노바티스 또한 이제 내용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지죠. 다만 원본들, 그러니까 근본인 애들이 상승을 해야 이제 그 다음에 2등, 3등들이 움직이기 마련이라서 웬만한 이제 뭔가 획기적인 내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1등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그 애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아야 이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만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아닌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올마트에 꽉 깔렸다. 불티나게 팔렸더니 십상치 않네. 삼양에 대한 내용들, 이제 K라면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월마트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오픈런을 한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죠? 그 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죠? 뭐 해외라고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첫 발을 일단은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식품주들을 좀 움직이게 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삼양식품의 1분기 실적의 어닝을 뛰어난 어닝 서프라이즈. 시총보다 거의 비슷할 정도의 내용을 전달한 거니까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까지도 주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식품주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출과 이익 모두가 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지금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내용을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또 다시 오니까 아마 그 내용을 전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주목을 해봐라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시 뜨는 히토리 옥석 가리기 필수. 지금 이제 트럼프가 중국 대리기, 지금 현재 미국도 중국 대리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중국의 관세를 굉장히 크게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쪽에서 가장 원자재 쪽으로 가장 강력한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히토류 쪽인 측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역 전쟁의 가장 탑으로 뽑히는 게 원래는 이제 히토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제재를 하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주목도가 낮아진 거긴 한데, 사실상 중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히토류 거의 중국에서 93% 이상은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히토류는 굉장히 좀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있죠.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동국 RNS, 뭐 나아가서 이제 페라이트,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런 애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히토류의 가격을 잘 체크를 해보면 히토류가 언제 오를지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뉴스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좀 중요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동안 또 중요한 이슈들 찾아서 체크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